저는 김미자입니다. 올해 57세, 중견기업 총무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죠.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척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아니, 어쩌면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체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인생은 회사와 집, 그 반복된 일상으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죠. 아들과 딸은 다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명절이나 생일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57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은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올 봄 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15년 넘게 써온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평소에는 약간 소리가 나도 참고 지냈는데 그날은 정말 큰 소리를 내더니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상할까 걱정되어 서둘러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죠. 네, 고객님. 오늘 오후에 기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3시쯤 괜찮으실까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10시였어요. 평일이었지만 마침 연차를 쓴 날이라 집에 있었거든요. 오래된 냉장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새로 사야 하나. 하지만 냉장고는 큰 가전제품이니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냉장고 수리기사 이상철입니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는 180cm 정도로 꽤 컸고 단정하게 정리된 짧은 머리에 수수한 인상이었죠.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회색빛이 도는 작업복을 입고 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네. 들어오세요. 저쪽이 냉장고예요. 그는 조용히 들어와 냉장고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주방 테이블에 앉아 그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신뢰감을 주었죠. 이 냉장고 꽤 오래된 모델이네요. 갑자기 그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 15년 정도 됐어요.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된 건가요? 그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냉장고 뒷면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압축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부품을 교체하면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작업은 계속되었고 나도 모르게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AS 센터에서 일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아내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치 못한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죠. 죄송해요. 저도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하죠. 왜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죠.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후 냉장고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상철 씨는 냉장고 사용 시 주의할 점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냉장고를 새로 살 돈을 아꼈네요. 별 말씀을요. 그리고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밝게 웃었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다시 만남.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사실 냉장고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자꾸만 이상철 씨의 따뜻한 미소와 진중한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었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가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그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상철 기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신지. 아, 저 지난주에 냉장고 고쳐주셨던 김미자라고 합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혹시 냉장고에 또 문제가 생겼나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어제부터 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시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연차를 써서 집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간단한 다과도 준비했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마치 20살 소녀처럼 뛰었어요. 이상철 씨는 지난번과 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머리를 살짝 다듬은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앞에서 그는 주의 깊게 소리를 들어보고 여러 부분을 점검했죠.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소리가 났다고 하셨죠? 제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였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겨우 대답했죠. 그게 어제는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안 나네요. 정말 죄송해요. 바쁘실 텐데. 그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저녁이라도 드실래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고 재빨리 덧붙였죠. 아,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냥 오랜만에 대화가 통하는 분을 만나서.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녁 식사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동네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러워졌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군대에서 전자기기 수리를 배웠고 제대 후 대기업 서비스 센터에 취직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요.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고 슬아의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이야기, 10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한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요. 사실, 오늘 냉장고가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용기를 내어 고백했죠. 그는 눈을 크게 뜨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냉장고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5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었어요. 갈등.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죠. 평일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저녁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요. 이상철 씨의 따뜻한 성격과 진중함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어요. 그는 제가 하는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었고 소소한 일상까지 함께 나누며 웃음을 선사했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밤을 함께 보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와 친밀함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의 품 안에서 잠들며 생각했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지만 모든 행복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이죠. 어느 날 딸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마침 이상철 씨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참이었죠. 수진이는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를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상철 씨야. 냉장고 수리하러 왔다가 알게 된 분이신데.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상철 씨는 재빨리 인사를 건넸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미자 씨. 이상철 씨가 나간 후 수진이가 따져 물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냉장고 수리 기사랑 사귀고 계신 거예요? 수진아, 말투 좀 조심하렴. 엄마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엄마 일이야. 하지만 엄마,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다른 의도는 없는지.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제 나이에 누가 그런 계산을 하겠어요?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이상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그래도 엄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제발요. 수진이는 그날 밤 집에 머물렀고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상철 씨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심지어 아들 준호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더라고요. 다음 날 준호마저 전화로 엄마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반복했죠. 자식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의심만 가득했으니까요. 자식들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수진이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이상철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종용했죠.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나이 들었다고 사랑할 권리마저 빼앗긴 건가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김 과장이 젊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대라는 식의 왜곡된 이야기가 퍼졌어요. 이상철 씨는 저보다 3살 어릴 뿐인데 말이죠. 눈길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던 동료들도 미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어요.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저처럼 나이든 직원부터 내보내려는 의도였죠. 평소 같았으면 필사적으로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회에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그날 저녁 이상철 씨에게 회사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하더라고요. 제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항상 작은 가전 수리점을 열고 싶었거든요.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는데. 미자 씨라면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도전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저는 가전제품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요. 괜찮아요. 미자 씨는 오랫동안 총무부에서 일하셨으니 격리나 고객 응대를 맡아주시면 돼요. 우리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상철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자식들의 반응과 주변의 시선이 걱정됐어요. 게다가 직장 생활만 해온 저에게 자영업은 너무 낯선 세계였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가혹해졌고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진 저는 잠시 이상철 씨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전화도 줄이고 만남도 피했죠. 그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눈빛에 슬픔이 깃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미자 씨.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기다릴게요. 그의 배려 어린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위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이상철 씨 생각을 하면서도 연락하지 못했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서류를 준비하라는 압박이 계속되었고 집에서는 자식들이 잘했다며 제 결정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실로 가려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에요.
하지만 혈압이 너무 높아서 당분간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수진이와 준호가 급히 달려왔죠. 그들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회사 그만두시려면 그만두시지. 수진이의 말에 웃으려 했지만 웃음 대신 눈물이 나왔어요. 사실 회사보다는 이상철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제 고백에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이상철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누가 알려줬어요? 회사 동료분이요. 제가 몇 번 회사에 데려다 드린 적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이상철 씨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고 수진이와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자 씨 걱정이 돼서.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철 씨를 병실 밖으로 이끌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지만 준호가 제 옆에 앉아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죠. 10분 정도 후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이상철 씨랑 좀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상철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준호도 어색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철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제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고 퇴근 후에는 옆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입원 생활이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의사는 제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죠. 퇴원하는 날 이상철 씨가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자 씨, 괜찮으시면 제가 당분간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었죠.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경계했지만 제가 진심을 전했더니 조금은 이해해 주더라고요. 결국 이상철 씨는 제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죠. 약을 챙겨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고 저는 그를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다가 이상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미자 씨, 사실 제가 드렸던 제안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가전 수리점 함께 운영하는 거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네. 미자 씨와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수리를 담당하고 미자 씨는 매장 관리와 고객 응대를. 물론 무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시작해서.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원하는 것,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래요. 해보고 싶어요, 이상철 씨.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 퇴원 후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두려움보다 컸죠. 퇴직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가전 수리점 창업 자금에 보탤 생각이었어요. 이상철 씨도 분주히 움직였어요. 적당한 상가를 알아보고 필요한 도구와 부품들을 구입하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죠.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서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발견했죠. 저는 꼼꼼한 성격을 살려서 예산 관리와 인테리어 계획을 맡았고 이상철 씨는 기술적인 부분과 공급업체 연결을 담당했어요. 가장 큰 고민은 상가 위치였어요. 너무 번화가에 위치하면 임대료가 부담스러웠고
너무 외진 곳이면 손님이 찾아오기 어려웠죠.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제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세탁소가 있던 자리라 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 고객층도 기대할 수 있었죠. 여기가 좋겠어요, 미자 씨. 임대료도 적당하고 주변에 가전제품 수리점도 없어요. 이상철 씨의 말에 저도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의 가게 위치가 정해졌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상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자영업자가 된다는 건 큰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손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죠. 두렵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수진이와 준호를 불러서 우리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예상대로 처음에는 반대했죠. 엄마, 진짜 그 사람이랑 사업을 같이 하려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수진이의 말에 이상철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제가 미자 씨를 정말 아끼고 있어요. 제 기술력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엄마가 원하는 일이라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아진 반응이었어요. 특히 제가 입원했을 때 이상철 씨가 보여준 정성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인 것 같았죠. 창업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인테리어 공사, 간판 설치, 필요한 장비와 부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 매일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지치면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씩 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죠. 어느 날 밤 가게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페인트 냄새가 가득한 가게에서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가게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요? 이상철 씨가 물었어요. 새 출발 가전은 어때요? 너무 뻔한데.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미상가전은요? 미자와 상철의 가전이라는 뜻으로. 그는 제 제안에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미상가전. 듣기도 좋고 의미도 있고. 우리는 건배를 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바닥에 깔아둔 매트리스에서 함께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상철 씨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어요. 그의 곁에 있으면 항상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드디어 개업날이 다가왔어요. 전날 밤에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설쳤죠. 과연 손님이 올까? 사업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상철 씨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둘 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개업일 아침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와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엄마 축하해요. 새 출발. 수진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호도 어색하게 이상철 씨에게 악수를 청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철 씨.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약속합니다. 그렇게 미상가전은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뜸했지만 이상철 씨가 미리 연락해둔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저는 정성껏 응대했죠. 작은 가전제품은 가게에서 바로 수리하고 큰 제품은 출장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상철 씨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다른 곳에서 수리 불가능이라고 했던 제품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죠. 개업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전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제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일부러 멀리서 온 거였어요. 미자 씨, 정말 달라 보여요.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들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로 저는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설렘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내일을 계획하는 살.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사업은 천천히 궤도에 올랐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늘어났고 3개월 후에는 작은 흑자를 볼 수 있었죠. 물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하는 일, 부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 밀린 장부 정리로 밤을 새우는 일.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이상철 씨와 함께 했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개업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상철 씨가 제안했어요. 미자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자식들의 완전한 이해를 얻지 못했고 나이든 두 사람의 동거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걱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미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고 종종 서로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죠. 그래요, 함께 살아요. 하지만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이상철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히 하고 싶죠. 미자 씨가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고 제 아파트에서 가게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요.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엄마, 이상철 아저씨.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딸이 제 선택을 인정해 준 거였으니까요. 결혼 후 1년 미상가전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특히 이상철 씨의 수리 솜씨는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고객이 생겼죠. 저는 회계와 고객 관리를 맡으며 가끔 간단한 수리도 배웠어요. 이상철 씨는 제게 가전제품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상담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죠.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꿈을 꾸었어요. 가끔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대화로 해결해 나갔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점이었어요. 황혼의 봄. 이상철 씨와 함께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제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차요. 가끔 거울을 보면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 보이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미상가전은 이제 직원까지 두게 되었어요. 젊은 기술자를 1명 고용해서 이상철 씨가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덕분에 우리는 가끔 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라산을 바라보며 이상철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에요. 가끔은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자식들을 생각해요. 지금은 준호도 수진이도 자주 가게에 들러 이상철 씨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특히 수진이는 얼마 전에 엄마가 옳았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조라고 말해주었죠. 사회적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늙은이들의 연애라며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이제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가끔은 부럽다는 말을 건네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의 사례를 보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또래 친구들도 몇몇 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얼마 전 이상철 씨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 수리하는 일이 무릎에 무리를 준 거죠. 의사는 가능하면 작업 방식을 바꾸라고 권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진지하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앞으로는 출장 수리보다는 가게에서 하는 수리에 집중하고 젊은 기술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이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자 씨, 우리 이제 조금씩 일을 줄이고 여행도 더 다니면 어떨까요?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이 많거든요. 그의 제안에 웃음이 났어요. 좋아요. 저도 이제 여행을 좀 다니고 싶었어요. 우리 다음 달에 일본 가볼까요? 벚꽃 시즌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조금씩 조정해 나갔어요. 가게는 젊은 기술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가끔 여행을 다녀오면 더 새로운 에너지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지난주 이상철 씨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집에서 정성껏 요리한 음식들과 와인 한 병, 그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촛불을 켜고 식사를 시작하기 전 이상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자 씨, 그동안 감사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감사해요, 상철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회사에서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봄을 다시 찾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주 앉은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많이 하얘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57세의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이상철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앞으로의 날들도 기대가 돼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두렵지 않았어? 라고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물론 두려웠지. 하지만 혼자 남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도전하는 것이 더 행복하더라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삶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57세의 봄날 냉장고 수리기사로 찾아온 사랑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에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이상철 씨와 저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거예요.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항상 함께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랍니다.